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경이 ICA 이민 단속 작전에 협조하도록 뉴욕시 피난처 도시 조례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에 대한 기소 취하를 지시하자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의 연방이민 단속국 구금 시설을 재오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아담스 뉴욕시장의 해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관타나모 기지에 구금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자 미국 미립국자의 수가 6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이 강력 범죄자뿐 아니라 경범죄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데 뉴욕시경이 협조하도록 뉴욕시 피난처 도시 조례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국경차르 톰 호만과 밀실 회담 하루 만에 14일 폭스뉴스의 호만과 동반 출연해 뉴욕시경이 아이스 이민 단속 작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뉴욕시 피난처 도시 조례를 완화하도록 시의회에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경이 범죄 경력 있는 뉴욕시 불법 체류자들을 아이스에 넘길 수 있도록 피난처 도시 조례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판사가 승인해야만 뉴욕시경이 아이스와 협조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는 난민이 불법으로 입국했다고 판단되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인터뷰에서 뉴욕시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시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옳다며 피난처 도시 조례 일부분을 옹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만 국경차르는 피난처 도시 조례는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에 대한 기소 취하를 지시하자 에릭 아담스 시장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조치를 준비하는 등 뒷거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3일 오전 11시 30분 트럼프 행정부에 국경차르 톰 호만과 밀실 회담을 한 뒤 뉴욕시의 연방이민 단속국 구금시설을 재오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호만과의 회담 뒤 성명을 통해 라이커스 아일랜드 소재 뉴욕시 구금시설에 연방이민 단속국 구금시설을 다시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행정명령에는 이민자 범죄 수사와 갱단 수사에 대해서는 뉴욕시 경찰이 연방정부와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20여 년간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연방이민국 구금시설이 존재했으며 우리는 이를 다시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방이민국이 뉴욕시의 강력 범죄 척결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과 호먼의 회담은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됐으며 호프만은 뉴욕시 의회 지도부도 별도로 만나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먼은 회담 뒤 보수 매체인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담스 시장과의 회담은 중대한 진전을 의미하며 다른 도시의 선출직 공직자도 청소할 것이라고 밝혀 시카고 등 다른 이민자 피난처 도시 시장들에 대한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형사사건 기소 취하와 이민 단속 협조를 맞바꾼 의혹을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해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13일 밤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뇌물 혐의 기소를 취하하는 대신 아담스 시장은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에 협조한다는 뒷거래 의혹이 있으므로 아담스 시장을 해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아담스 시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뉴욕주 공직자로서 아담스 시장 등 뉴욕주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 혐의가 발각될 경우 형사재판 등과는 별개로 이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아담스 시장의 뒷거래 주장은 매우 우려되고 심각한 것이다.
나는 뉴욕주지사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치적 동기 등에 따른 무조건적 비난을 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컬 주지사는 나는 뉴욕주 내 다른 리더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현명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바른 접근을 하고 절차를 밟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컬 주지사에 앞서 안토니오 델가도 뉴욕주 부지사는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놀아난다며 아담스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델가도 부지사는 뉴욕시장은 뉴욕시를 위해서 일해야 하며 대통령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아담스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 측은 어젯밤 아담스 시장은 절대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관타나모 기지의 테러범 강제 수용소에 구금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자 미국 미립국자의 수가 6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은 이달 들어 남부국경을 통한 미립국자가 하루 평균 359명꼴이며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 하루 평균 2,872명에서 90% 이상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 하루 평균 미립국자가 6,423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0분의 1로 급감한 것입니다. 또 이는 월별 입국자로는 최소한 25년간 최소치이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간 통계로 1968년 이후 약 60년 만에 최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립국자의 난민 신청을 규제하면서 미립국이 줄기는 했지만 이는 전년 대비 50% 감소였음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감소세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민단속국은 상황이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 미립국자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극단적 상황에서 이제는 역사적 최저 수준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미립국자가 급감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미립국자를 자체적으로 막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불체자를 체포, 테러범 수용소를 보낸다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불체자 3만 명 구금 시설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달 초부터 실제로 테러범 수용소에 이송하기 시작하자 불체자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처음으로 펼쳐진 김은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9일 퀸즈 칼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열린 2025 김은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에 천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 김은용 총재의 업적을 기르고 후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더 성공적인 2026년 대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재춘 김은용 스포츠위원장은 전 세계 태권도의 메카인 한국 국기원을 건립, 세계 태권도 연맹 창립, 태권도가 올림픽의 정식 종목 채택 등 고 김은용 총재의 3대 업적을 소개하며 태권도 후세들에게 김은용 총재의 정신이 유지 및 확장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태권도가 214개국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권도를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장본인이 스포츠 태권도의 우리 창시자인 김은용 총재이십니다. 이 김은용 총재님께서 이 대회를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김은용컵 국제 대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고 김은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창립한 이 대회는 태권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첫 해 지금 뭐 한 천여 명 이상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2년, 3년 지나지 않으면 이 미국의 내셔널 못지않은 그런 큰 시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뭐 어티즘이나 아니면 지금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태권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반신이 불편한. 근데 그 아이들도 이번 시합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태권도가 꼭 이렇게 몸이 건강한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끔 이번 대회에서 시범 종목에 출전한 팀 블랙케이크가 우승해 다가오는 7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김은용컵 국제대회 미국 대표로 개막식 시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2회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는 2026년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퀸즈 칼리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프로그램 허가를 받은 식당이 40곳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브래들랜드 뉴욕시 감사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개 식당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된 이후 뉴욕시 교통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식당은 총 3,500개지만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식당은 40곳밖에 없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느린 허가 과정 때문에 식당 주인들이 5개 식당 좌석을 디자인하고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 교통국에 명확한 허가 신청서 처리 기간을 약속할 것과 신청 절차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아웃도어 다이닝 빅의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시에 새로운 지역 전화번호 465가 추가됩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부터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브롱스 지역 거주자 가운데 신규 서비스 신청자에게 지역번호 465가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휴대용 인터넷 접속 카드 등의 사용 증가로 지역번호 718과 9217, 929, 347 등이 내년 하반기쯤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 지역번호 추가는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발급되며 앞으로 11년 동안 사용될 전망입니다. 전철 무임승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개찰구 회전봉에 금속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MTA는 지난 12일부터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 역 개찰구 회전봉에 금속 보호막을 설치하고 2주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MTA는 2주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TA는 현재 맨하탄 59스트리트 렉싱턴 애비뉴 전철역에서도 개찰구 가림막 상단 부문에 스파이크 모양으로 처리한 철제판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 중입니다. MTA는 이외에도 개찰구 회전봉을 앞으로 당겨서 생기는 틈을 통해 역내로 들어서는 일명 백호킹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봉 기어 레시를 수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MTA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연평균 5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기소취하 지시를 내리자 뉴욕 남부연방검사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데니엘 사순 뉴욕 남부연방검사장 직무대행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는 메일을 받고 연방법무부 차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순 검사장 직무대행은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낸 사직서에서 보부 차관의 아담스 뉴욕시장 기소 취하 지시는 두려움이나 일체의 편향 없이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고 법정에서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의 직무에 배치된다며 정면으로 기소 취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사순 검사장 직무대행은 아담스 시장의 변호사들이 지난달 31일 워싱턴 DC에서 연방 법무부 관계자를 만난 뒤 검찰 측의 법무부는 아담스 시장 기소를 취하하고 아담스 시장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빨리 기소를 취하하라고 수없이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순 검사장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아담스 시장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뒷거래를 밝히고 연방검찰을 압박했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아담스 시장 기소 취하 지시를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기소권을 법무부 내 부패수사 담당국에 긴급 배정했지만 이 부서의 수장인 존 켈러 검사도 아담스 기소 취하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부패수사 담당국 등을 총괄하는 형사사건 총책임자인 케빈 드리스폴 국장 역시 아담스 기소 취하를 거부하고 전격 사퇴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법무부와 연방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움직임 본격화에 세계 각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의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 서명을 계기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호 관세의 집행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석한 러트닉 지명자는 국가별로 검토 및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세계 각국은 4월 1일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노인 빈곤층이 10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맨해튼 소재 도시미래센터는 2022년 기준 나소 카운티의 노인 빈곤층이 14,600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2012년보다 1.8배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포 카운티는 2022년 기준 노인 빈곤층이 15,692명으로 나소 카운티보다 더 많았고 이는 2012년보다 1.48배 증가한 것입니다. 도시미래센터는 많은 롱아일랜드 시니어들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롱아일랜드 시니어들의 45%가 은퇴에 대비한 저축을 단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 전체 65세 이상 인구는 356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29.5%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로 비중 역시 최고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뉴욕주 65세 이상 인구는 코네티컷주 전체 인구와 맞먹고 50개 주 중 유타와 네바다, 아이오와 등 21개 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또 뉴욕주 65세 이상 인구 중 미국 태생이 아닌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8.6%로 10년 전 26.2%보다 높아졌습니다. 뉴욕주 전체 노인 빈곤층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인원로미술가 임충섭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회고전을 오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개최합니다. 지난해 여러 전쟁과 안보 위협 속에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2조 4,6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3%를 웃돌아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한인 이산 가족의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습니다. 프랑스 한 술집에서 한 남성이 던진 수류탄 입폭발에 12명이 다쳤으며 현지 검찰은 마약 밀매와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기아의 품질 경영을 상징하는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주행시험장 설립 20주년을 맞아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우버가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AV라이드와 함께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로봇 배달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문 고객은 우버이츠 앱을 통해 로봇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오보로 연구소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 48%는 높은 주거비 등 경제적 이유로 타 지역으로 떠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최저 기온은 3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0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9대 회장 선거 후보자 확정을 공고합니다. 이명석 후보가 제39대 한인회장 단독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정견 발표 및 언론인 질의응답은 뉴욕 한인회관 6층에서 2025년 2월 18일 정오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월 1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